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래피티라고 불리는 거리의 그림들, 때로는 공해가 되기도 하지만 환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6호선에 그려진 웃는 고양이 그림인데요. 세계적 거리 예술가가 지하철 맨 앞칸 벽면에 직접 고양이와 서울 모습을 그렸는데 6호선 타시는 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구가 치매 안심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용 가능한 인원과 요양 방식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용산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연남동 일대의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해 거주민들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관리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제로페이의 1월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성동구가 뚝섬 유수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까지 수영장과 어린이집, 도서관과 풋살장 등 주민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용산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치매 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집행부가 추진 중인 치매 안심마을 사업은 소수의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내 치매 환자 수가 3,544명인데 반해 치매 안심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20명에 불과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최근 상당수의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거주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만 73명 중 57.6%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고 싶다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치매 안심마을과 같은 시설의 확충은 결국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치매 안심마을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케어할 수 없는 임계치 상황에서는 부득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설 의원은 치매 안심마을에 1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에 따라 치매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 종합 돌봄 계획에 따라서 종합재가센터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치매 요양 그리고 통합 케어 방법을 최대한 찾아봅시다. 김성수 용산구 부구청장은 설의원 의견에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복지의 유형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집행부는 오는 4월 안으로 옛 용산 가족휴양소 인근에 3,825제곱미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치매 안심마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km 이내 구역을 선 단위의 골목길로 재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마포구 연남동 세목길도 골목길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세목길입니다. 1960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돼 있는 등 동네는 아직까지도 낡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곳이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몇몇 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골목 제안서를 만들고 그거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말 그대로 내용이 좋다. 또 지역도 좋다. 이래서 저희가 연남동 세목길에 대한 골목길 재생사업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1km 이내 구역을
골목이라는 선 단위로 환경 개선하는 사업. 군은 먼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된 가로등은 CCTV가 포함된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해 골목 조명을 개선하고 낡은 계단 보수와 미니 소방서 설치 등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그마하지만 어떤 건축물로 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요 시설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고 그런 공간,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좀 같은 데크 광장을 조성을 해서. 하지만 주민들은 골목길 재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기반 시설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과 악취가 끊이지 않는 상하수도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저희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이 하수도 냄새가 여름에 굉장히 역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골목길 정비도 물론이겠지만 도시 건설가, 구청의 건설가에서 그 굴착 같은 게 되면 하수관 같은 거 노후된 하수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해요. 군은 상하수도의 경우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경우 예산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나온 하수도라든가 이런 도로나 이런 포장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 다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세목길 재생 사업의 경우 오는 10월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 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의견을 들어 최종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동구에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이곳에서 최근 제로페이 모집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동구청에서 나온 제로페이 관련 문건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익센터가 가맹점 실적 취합을 총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주 진행되는 실적회의에서 제로페이 모집 달성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노동권익센터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할당량을 관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노동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도 꾀할 수 있고요. 강동구청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모집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에 반발해 물리적 행동까지 벌였던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강동구청 공무원은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던 노동권익센터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구실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도구가 됐다며 노동권익이 아니라 노동착취라는 우스갯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노동권익센터에 모순된 행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측은 노동 업무의 연장선상에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센터 안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용직 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발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강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공무원 노조 측과 제로페이 모집 방법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의 공무원은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권익센터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시작된 제로페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을까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제로페이로 결제한 건수는 총 8,633건, 결제 금액은 1억 9,949만 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럼 일반 카드 이용 실적과 비교해 볼까요? 1월 한 달간 국내 개인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5억 6천만 건입니다. 이에 비하면 제로페이 이용은 8,600여 건, 비율로는 약 0.0006%입니다. 즉 개인 카드가 100만 건 사용될 동안 제로페이는 단 6건 사용된 겁니다. 결제된 액수를 비교해 볼까요? 1월 한 달간 개인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약 58조 1천억 원. 이에 비하면 제로페이로 결제된 액수는 2억 원이 채 안 되고 비율로는 0.0003%입니다. 1월 말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이 46,628곳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간 가맹점 한 곳당 0.19건이 사용됐고 한 달 동안 결제된 평균 액수는 4,278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직은 제로페이 사용 횟수와 결제 금액이 한없이 적게 느껴지시죠?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발표된 1월 실적은 간편결제 사업자를 통해 결제된 8천여만 원이 누락된 수치고 2월 결제 금액은 1월 대비 하루 평균 108% 증가했다는 겁니다. 덧붙여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할인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우는 소득공제율 40%도 연봉의 25%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데 아직까진 부족한 가맹점 수와 소액 위주로 결제된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제로페이의 성적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행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20년 구력의 신용카드와는 애초부터 체급 차이가 나는 비교지만 이름대로 소상공인도 위하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스앤이슈였습니다. 성동구가 뚝섬 유수지에 수영장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갖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완공은 2022년 예정으로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뚝섬 유수지 지상에 복합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성동구는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뚝섬 유수지에 4,7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상 1층엔 수영장과 어린이집, 2층엔 다목적 체육관과 돌봄센터, 3층엔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섭니다. 또 건물 옥상엔 소규모 풋살장과 조깅 트랙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건립 예정인 뚝섬 체육센터의 위치는 성수동과 응봉동, 행당동의 가운데 지점이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동이나 응봉동 쪽에는 체육센터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여기가 이제 설립되면 옥수 응봉동이 아주 가깝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196억 원으로 성동구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공모해 받은 30억 원과 국비와 시비 60여억 원, 구비 1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는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뚝섬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회원 포화 상태인 성수체육센터와 마장체육센터 등의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탁구는 많은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여 실업팀 창단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 바로 2년 전 운영을 시작한 금천구청 여자탁구팀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벌써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쾌한 탁구공 소리와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가득합니다. 곧 있을 전국대회를 앞두고 담금질이 한창인 금천구청 여자탁구팀. 우승이라는 목표 외에도 탁구를 좋아하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기에 남다른 각오로 훈련에 매진합니다. 숙소 앞에서도 뭐 어른들을 봐도 되게 막 탁구 한다고 하면은 되게 막 반겨주시고 생활체육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팬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창단 2년차 짧은 역사의 신생팀이지만 훈련 여건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주민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관심으로 지어진 탁구 전용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용관이 생겨서 그 유아부부터 금천구청 실업팀 다 와서 한 군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팀의 창단 과정도 탁구 전용관 건립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관심이 유소년과 초중고 팀에 이어 실업팀 창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탁구 열기는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금천구에서 탁구 활성화라는 거는 이제 저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게 모든 분들의 힘이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 선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유소년과 학교 그리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 금천구청 여자탁구팀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중구가 의회 사무국 직원 대부분을 인사이동 조치하면서 구청장과 의원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서는 구의회에 대한 감찰 강화는 물론 각종 행사에 구의원을 사실상 출입 금지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 간부회의 때 구의회 관련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특정 간부를 불출석 결의한 것에 대해 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구청 간부들의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할 때 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선 구청장의 사전 결재나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1일 보고를 포함한 의회 사무과의 직무 감찰 강화, 제로페이 유치 같은 구청 직원들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사실상 전원 인사 발령난 지난달 27일 하루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른 문건에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서 내외빈 의전을 구청장에게 사전 결재받도록 했는데 구의원은 초청과 소개, 인사말을 일절 금지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날 중구청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주고 행사에 나가도 소개도 안 하고 의회에 지금 보내놓은 직원들도 지금 일도 못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는 특수부서로 인식해 기본적인 복무, 직무 감찰 외에 사업 추진이나 업무 할당 같은 업무에서 구청 직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이 나와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 도시에서 이제 할당 내려와서 가입하라고 1인당 2개씩 할당받아서 다 하고 하는데 일종의 좀 이게 특수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많이 열외를 시켜줬었죠. 지난해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공방에 이어 올해 초 특정 간부 공무원의 불출석 결의, 대규모 인사 발령 사태까지 중구청과 중구의회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지난 2017년 노원구 공릉동에는 18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주민은 한 달 평균 15명 정도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하자 골프장 무용지 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미니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골프공 대신 고무공을 쓰고 있습니다. 고무 재질 필드에서 퍼팅 연습을 해야 하며 홀에 설치된 장애물은 뜯겨진 상태. 실제 골프를 익히기에는 열악한 환경 탓인지 찾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하루에 한 명쯤도 없어요. 내가 운동을 자주 오는데 아예 안 하다시피 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료로 한다 해도 안 와요. 보관함에 있어야 할 골프채와 공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골프채 보관함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는데요. 채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문 연 공릉동 미니 골프장. 시설 조성비로 2억 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릉동 미니 골프장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골프장을 찾은 주민은 147명, 월 평균 15명 정도입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골프장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이용 시설로 가치가 없는 시설을 유지하면 할수록 구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쪽 물놀이 수영장이랑 겸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보완을 한다면 그 극대화되지 않을까. 노원구 의회는 골프장을 폐장시키고 야외 수영장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골프장 옆에 있는 기존 미니 수영장을 골프장 부지까지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절반 크기의 수영장이 들어서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유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유관순과 소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영화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시사회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유관순과 어윤희, 권혜라, 신명철 등 남과 북을 아울러 일제에 맞서 싸웠던 이들의 삶을 재조명한 이 영화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100년 전에 당했던 고문과 고초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게 특징입니다. 3.1운동의 비폭력과 거족적 저항을 담아낸 영화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은 내일 전국 250개 상영관에서 개봉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꼭 6개월입니다. 서울 부동산이 여전히 하락세지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힘드실 겁니다. 휘발유 가격처럼 오를 때는 왕창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부동산. 다음 달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돼야 자세한 추이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